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0.31% 오름세 유지하면서 2,4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1%대 상승률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 글로벌 증시가 7월부터는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IT 그리고 경기 소비 업종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플랫폼 같은 대체로 상반기 하락 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상반기 부진했던 업종들의 반등 움직임은 결국에는 상반기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다. 네, 이런 시그널로 포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낙폭 과대주들 놓치기는 아쉬우니까요.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쇼에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댓글창에 서단계 1년차님 보이시고요. 네,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그마님도 오셨네요. 네, 오늘 좀 많이 보이던 분들이 댓글에 안 나타나고 계시네요. 저 혼자 오늘 외롭게 진단을 해야 하는 건지 만약에 나중에라도 나타나시면 댓글에다가 인사도 반갑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낙폭 과대주들이 요즘 시장의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게임주들, 플랫폼, 메타버스, 바이오 이쪽이 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이런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와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뭐 대형주 쪽에 어느 정도 조금 수급이 쏠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 중에 역시나 조금 반등폭이 상당히 강한 종목들은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회복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넷마블이라든지 혹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혹은 펄어비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역시나 이렇게 흐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의 배경은 지금 현재 이 게임주들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다라는 인식인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새롭게 또 신작이 출시가 되고 신작이 출시 기대감에 따라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종목 반등들은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로 모두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도 계속해서 뭐 수주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 원자재 값들이 가장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엔터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플랫폼 관련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들,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다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분위기 좋은 그런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잘 돌아와 줄 만한 섹터들 그리고 종목군들을 충분히 간추려서 미리미리 잡아놓는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 한 1, 2개월 정도만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과대 낙폭주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과대 낙폭주 중에서 뭐 게임주들 올라오고 있다, 메타버스 올라오고 있다, K 콘텐츠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옥석가리기를 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이 중심을 잡기에는 실적이 가장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실 때 이 실적도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G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두산이에요. 두산 테스나네요. 네, 두산 테스나 37,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그리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37,000원이면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너무 고가에 진입하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두산이 새롭게 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이 진출을 교두보를 위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나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에 이제 새롭게 또 진출을 한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스나 이제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이제 주 반도체 이제 기업으로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왔던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그런 이제 성장세가 지금 살짝 좀 주춤한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안정적인 이 고객사를 두고 있고 이제 안정적인 또 매출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너무 이제 큰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제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이 조정폭이 클까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의문감은 있기는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뭐 빠르게 굳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 주가를 좀 돌려주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역시나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뭐 디램 가격 조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낸드 가격 조정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 수익성이 좋지 않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테스팅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테스나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이라 지금 현재 조정폭이 또 계속해서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약간 요 정도 구간입니다. 대략 가격대로 따지면 27,000원일 것 같아요. 일단 27,000원 지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위한 조건은 이제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수주량이 늘어나고 테스트량이 늘어나면서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줘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계속해서 이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최근에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두 기업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두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고 투자를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1차 벤더, 2차 벤더사들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볼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하반기에 이 고개를 돌려놓는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를 35,0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35,000원 정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라고 했을 때 테스나 같은 경우에 35,000원 이후에 또 상당히 조금 두터운 그런 이제 매물대가 확인이 되죠.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저가에서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관련해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분위기가 오락가락해서 감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두산 테스나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서단계 1년차님, 오늘 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우리 서단계 1년차님은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 있으면 댓글창에다도 남겨주세요.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상담 꼼꼼히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여기 댓글창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지연 해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28,700원에 진입을 하셨고 5%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종목 진단이랑 목표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오스코텍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오늘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뭐 어제 이쯤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폭의 이 상승 구간에 들어가 있기는 하신데 그런데 전문가님이 오스코텍 의약품 관련해서 사실 재료가 그렇게 강한 재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그냥 낙폭과대다 해서 이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니까 함께 올라가는 건지 전망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 시장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은 역시나 먼저 미국에서 지금 이제 모더나를 필두로 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조금 훌륭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동시에 조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같이 이제 또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많이 이제 과대 낙폭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뭐 합성 신약이라든지 이제 뭐 고리식재, 뭐 골다공증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고령화 관련돼서 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일단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당장에 어떤 시장에서 눈에 띄는 그러한 이제 이슈는 당장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동시에 좀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오늘 들어가셨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들어가셨다가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제 가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3만 원 근처 구간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떨어지고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떨어지고 또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이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오늘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으로 확인은 되나, 다만 이제 29,500원 오늘 고점 찍고 조금 이제 다시 이 저항대를 맞고 내려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수익권이시기는 합니다. 수익권이시기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밀어주는 그런 수급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되 목표 반등가를 대략
31,0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목표가를 일단은 3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지켜보시되, 혹시나 대략 이 매수가 정도를 조금 벗어나는 차익 실현 흐름이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노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뭐 어떤 뚜렷한 이슈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이 바이오 기업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같이 또 훈풍이 나오는 그런 구간도 조금은 확인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되, 혹시나 매수가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수익권 정도에서 이제 매수가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노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스코텍 관련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랐을 때 이제 거기서 빼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쇼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까?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민트초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주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오리즈님, 기다림 학원을 다녀야 할까봐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기다림이 진짜 좀 어려운 게, 기다렸다가 폭등하면은 좋은데, 또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참 양날의 검이고, 쉽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잃지 않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좀,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챙겨오는 게 어쩔 때는 또 나을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완모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파인테크닉스 12,050원에 진입하셨고요.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면 12,000원 초반 부근이면 나쁘게 진입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쭉 상승세를 나타냈어서 나쁜 진입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애플 아이폰 출시 앞두고 이런 파인테크닉스 같은 아이폰 관련주들이 살짝 타격을 받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폴더블 폴 관련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실적 흐름이 정말 좋았죠.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정말 뭐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좀 있으면 Z 플립 4하고 그다음에 이제 Z 폴드도 새롭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량을 연 이제 1,000만 대 이상 이제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그에 따라서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21선을 이탈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또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 매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찌됐든 이 폴더블 폰은 조금 있으면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에 분명하게 그래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은 추가적으로는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략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0,000원 초중반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이제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비중을 10% 정도는 조금은 털어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줄 때,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날 때 다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니야, 조금 더 이제 주가를 보고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그때 오히려 더 비중을 더 실어서 수익을 크게 보겠다, 이렇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조금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이제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이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 가장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조금 덜어내고 이후에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보를 해줄 때 그때 결과적으로 또 힘을 모아놓고 폴더블 폰이 망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만한 그런 이제 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지지 라인을 제대로 확보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뭐 성장성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다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대략 한 10,000원 초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고 이후에 다시 한번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주목도가 높아질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 한 12,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다시 수익권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 못하겠네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좀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으로 비중을 좀 덜어내는 거, 이 부분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곰지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되게 익숙한 아이디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나타나 주신 느낌이네요. 그리고 고라니 푸희님은 저는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댓글창에다 종목명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블루님이 보내주시는 종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7,3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21,000원 보고 있는데 이번 달 중반 내로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뭐 반도체로도 엮어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수주 관련해서도 기대감 받고 있던 종목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 조정일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면 21,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이제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둬줄 것이다.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태고, 뭐 이번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상당히 조금 좋은 실적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 장비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이 기존의 캐시카우를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꾸준하게 수주가 잘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태양광 사업 수주도 이제 새롭게 2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에 상당히 좀 큰 호실적으로 나타나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꾸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제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한 구간에 조금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구간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두텁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기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이제 갖춰낸 만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유의미한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약 20,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0일선에 곧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도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약 18,000원 구간이죠. 18,000원 구간을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주성 엔지니어링이 분명하게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 탄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시장에 큰 주목도가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의문점이 들 것 같거든요. 때문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트레이딩에 조금 관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략 한 가격대를 16,000원 정도에 잡으셨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유롭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을 것 같지만 아마 최근에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조금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5일선 이제 5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18,000원 구간 61선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 이제 2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죠. 때문에 어느 정도 힘도 조금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점,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8,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만 할 것 같습니다. 18,000원 돌파를 해주게 되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수익권 노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16,000원 정도까지는 눌리게 될 거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어쨌든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게 맞으니까 그 정도 구간에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게 되면 오히려 또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폭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네, 오늘 3시 반에 공방이 있고요. 가볍게 이제 오늘 시장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떨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주식 라디오 3시 30분에 꼭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팁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여기 또 보니까 제가 새로운 사실을 댓글에서 알아냈어요. 아, 이렇게 더운 날 도수 센 거 먹으면 뇌 건강에 안 좋다고요? 아, 여기 위에 세금주말님이 이제 고량주 한 병을 마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받아주셨나 봐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안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속에서 열불 올라오는데 괜히 도수 높은 거 마셔서 더 큰 불 만들지 마시고 시원한 맥주 정도로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거 어떨지. 네, 그렇게 저는 맥주를 추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저는 이제 폐배터리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뭐 테슬라 쪽에서도 폐배터리를 재사용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고, 사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세빛캠이 상장한다고 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흐름 괜찮을까 좀 눈여겨보고는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오늘 대체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관심 있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장성에 관한 한 바구니에 좀 축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냐, 폐배터리가.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주관을 확실히 전달해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단지, 지금부터 폐배터리를 바로 가담할 거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이지로트론스, 이지트로스인가요? 네, 파워로직스, 몇몇 종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보시죠. 원래 본연에 이제 사업군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신사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곡을 안 차갔는데 쉽게 가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있겠지만 폐배터리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좀 빠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물이 딱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매가 좀 적합하지 않겠나, 투자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정말로 네임드가 있는 기업이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 그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은 종목을 좀 압축하고 시세를 좀 줬을 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치고 빠져라. 네, 이렇게 딱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어쨌든 뭐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계시니까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감 갖고 분석을 해보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트초코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유진테크 44,000원에 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신데 낙폭이 꽤 깊어요. 44,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3만 원 초반 부근까지 내려앉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손실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유진테크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이 이렇게 좀 큰 글로벌 반도체 쪽으로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자사주 취득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앉은 건지 이거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비중이 20%인데 좋은 종목 맞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추천해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4만원 바닥권 정도 파동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면 이 정도신 것 같거든요. 날짜까지 조금 보면 한 5월달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는 우선 밸류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전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VD 장비인데 쉽게 말씀드려 전공정 과정 중에 반도체는 보통 8대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방막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웨이퍼의 방막 형성 과정을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장비 이름이 이제 LPCVD라는 장비입니다. 그게 이제 주력 제품이고요. 단지 이제 환율 상승이 좀 있었죠. 수익성은 얼마나 계산할지 또 원가를 얼마나 계산할지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실적표가 조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물론 주식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해마다 매출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종목을 질문을 받았을 때 전문가로서 가장 어렵거든요. 쉬우면서도. 매출액이 성장했다는 것은 꾸준하게 외형이 커져간다고 있다는 반증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따라오느냐.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입니다. 올해도 지금 따라오고 있죠. 내년에도 더 좋고요. 유보율이나 재무 말할 거 없고요. ROE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올해 ROE가 25%입니다. 25. 그럼 복리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25인데 주가가 시장이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으면서 밀렸던 게 조금 아쉽죠. 공급망 대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 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닥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겁니다. 단지 이제 유진테크니까 반도체를 고르시는데 전공정을 고르셨어요. 한때는 대세론이 후공정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비중 추가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에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매를 하지는 않고 있고 조금 이런 시점에 매매를 해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후발주자들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좋았던 종목 뽑아보면 소재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원익현씨, 부품 중에서는 리노공업, ISC 정도. 그러면 이제 장비 쪽으로 좀 수급이 돌아올 건데 앞으로는 저는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지금 구간에 있다면 매수를 할 것 같거든요. 시장의 비중이 20%인데 저는 과감하게 5% 정도는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이었다면 아마 제가 다른 반도체의 종목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종목은 밸류, 실적, 수급, 모멘텀 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 비중 추가 5% 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품격 있는 종목을 잘 사셨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 보유 의견을 11월까지 보유했을 때 연말까지 만등 목표세는 목표가가 되겠죠. 52,000원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5% 정도 비중 추가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오늘따라 되게 반도체 관련주들 해서 진단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섹터별로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요즘의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좀 많이들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이 반도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진테크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 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진양산업이요. 진양산업이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8,000원에 20%요. 8,000원에 20%. 아, 네.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어느 정도 갈까 하고 걱정돼요. 그렇죠. 지금은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목표가 설정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손절해야 된다면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 진양산업, 사실 얘가 좀 정치 테마성 종목인 것 같아서 이게 기회를 잘 못 잡으면 진짜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좀 들거든요. 이거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요? 앵커님이 뭐 정확히 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시청자분 전화가 이렇게 드렸는데, 일단 걱정하실 단가는 아니시네요. 8,000원에 샀으니까. 요 근처 언저리에서 바닥권에서 일단 진입을 한 것 같고, 정치 맥템하라 그랬는데, 뭐, 왔습니다. 오센 관련주로 좀 뽑혀 있고요. 뭐, 뜨거운 정치 쪽에서는, 인물이시죠. 또 서울시장 출신이시기도 하고, 근데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치 앞은 뭐, 한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자체가 일단 정치인맥 테마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도 잘 하지 않고요. 왜냐면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게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맥 테마는 말 한마디에 뭐 급등락이 좌우되고 중국에서 보내는 정보성은 믿을 수가 없죠.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단지 뭐 이제 오세훈 지금 시장인가요?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내놨을 때 좀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진양산업의 본연의 기업에 업황은 볼 게 없습니다. 고무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재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볼 게 없고요. 이제 폴리우레탄이라고 스펀지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하고 있는 게 진양산업 자체가 뭐 성장성이 있다든지 그렇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 기록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러면 가치주라고 좀 치고요. 가치주라고 하면 주가가 좀 싸고 밸류에이션이 쌀 때 좋은 주식을 싼 구간에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진양산업의 그런 밸류가 중요하겠네요. 글쎄요, 16배. 좀 뭐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앞으로 그냥 오세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적 입지나 뭐 여당 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 또 대권 주자 후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핫 이슈의 대상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지자체 내 서울시도 결국은 정책을 내놨을 때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더 따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바닥권 형성은 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손절을 좀 채우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청자님 이제 두 가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같이 보시죠. 시청자님 뭐 유튜브, TV로 보시는 분들 선을 그었는데 여기 9,000원에 이제 그었습니다. 여기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좀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한 12, 3% 되겠네요. 이렇게 할 때는 두 가지가 답입니다. 바로 넘어가느냐, 한 번 맞고 눌림목대 넘어가느냐, 아니면 바로 부딪히고 넘어가지 못하고 파동의 1차 시점에서 끝나버리냐,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비중이 지금 20%시니까 9,000원의 1차 목표가를 잡고요. 거기까지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8,900원, 9,000원 오늘 기준으로. 2차 목표가는 뭐 시청자님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본절, 뭐 내가 진입했던 진입가죠. 본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8,000원이 되겠죠. 우리 시청자님은. 8,000원에 본절 잡고 나머지 10%는 9,800원 원짜리까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주면 좋고 내가 승부 한번 해봤는데 다 못 먹었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11% 챙기셨으니까 편하게. 왜냐면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던질 투.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로 던질 필요는 없고 내가 최소한의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1, 2차 목표가 나눠서 10%씩 해드리고요. 난 그게 싫습니다. 전문가님. 1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는 저가에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가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채우시죠. 손절가 7,000원, 반등 목표가 8,900에서 9,000원 레인지 잡아가지고 전력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까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셨네요. 네. 네, 여기까지 바라보시고 여기서 수익 가져가시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양산업 어떻게 보면 좀 정치 테마성도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요즘 시장 자체도 그렇게 막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양산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가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홈센터 홀딩스 1,415원에 들어가셔서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런데 가자님은 목표가를 1,500원으로 잡고 계셨는데 여기 이제 수익 구간을 좀 놓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1,500원까지 올라오는데 오래 걸릴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홈센터 홀딩스 뭐 최근에 가장 그래도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는 이 신공항 아니었나. 이것 때문에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신공항 관련해서 이 모멘텀 좀 강하게 보시나요?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대구 경북 이거 총통합하면서 통합 신공항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집이 대구니까 네, 뭐 통합 신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증시에 이제 모멘텀이 좀 붙었는데 여기는 이제 건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센터 홀딩스라서 소비주는 아니고요. 뭐 건설이나 레저 임대 사업도 좀 하고 건자재 사업을 조금 하는 회사인데 결국은 이제 신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건자재 쪽이나 부각되는 게 있겠죠. 주가가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보니까 잘 올라왔네요. 근데 회사의 뭐 매출은 홀딩스니까 밑에 뭐 종속회사들 좀 있겠지만 뭐 그럭저럭 무난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잘 찍었네요. 네, 그런 대로 양호한 수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걸 좀 보고 어제 윗꼬리가 달렸고 오늘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변곡점 언저리에 걸쳐 있는 것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모멘텀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보다는.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니까 여기 자회사가 보광산업이라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좀 분석을 해드리려면 우리 시청자님 관점이 기술적인 접근을 하셨으니까 기술적 분석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느끼시겠지만 대구 신공항 테마가 언제까지 갈지, 언제 부각될 수 있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뉴스플로우가 계속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내일 뉴스플로우만 나오고
저는 자동차랑 빨리 삼성 뉴스플로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좀 기술적인 걸 잡아야 되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다 측정하고 지금 위치를 봤을 때 1,500원이 목표시라고 하면 충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높은 목표가를 잡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뭐 보니까 최근에 4천만 주, 좋았을 때가 보니까 8천만 주인 거 보니까 더 갈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것도 조금 더 연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162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135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이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 생생하게 좀 들어봤네요.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 원래 첫 번째 목표가 잡고 계신 게 1,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는 이제 목표가 잘 설정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고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최근에는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건설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그때까지는 좀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존버왕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좀 흥미로운 종목이에요. AP위성 12,494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는데, 제가 흥미롭다고 한 이유가 이제 내일 드디어 달 탐사선을 한국에서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존버왕님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 봐요. 내일 발사인데 지금 주가는 3일째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세요. 근데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내일 성공하면 AP위성 또 치솟을 수도 있잖아요. 로켓 발사하면서 함께 주가도 좀 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앵커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대구가 고향이고요. 마지막으로 AP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를 보고 사셨나요? 괜찮습니다. 모멘텀 확실했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X에 타고 가죠. 잘 가서 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선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차트 모습 먼저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 모습입니다. 좀 AP위성하고는 다르네요. 분명히 그때 우주항공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이분 지금 아이디가 몇 번 봤어요. 채택이 잘 되시던데, 그러니까 방산 쪽이 부각되는 좀 기업이 있고 우주항공 산업이 부각되는 기업이 좀 있고 이래요. 이게 막 섞여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LIG 넥슨원 예전에는 우주항공 쪽도 엮였거든요. 지금 방산 쪽이 좀 더 색채가 가는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색채가 있죠. 그래도 한국 우주항공이 좀 강한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카이 거기도 방산 색채 있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티어로 한국항공우주를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 AP위성의 저가 매수 반발 매수를 노리면서 등락 과정을 접근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좋았어요. 네, 파동 모양도 보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생각도 좀 하신 것 같고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재료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내일 정리해야 되고요. 내일 정리를 안 해서 앞으로도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성과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냐, AP위성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말기 쪽 만드는 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동 쪽에 있는 스루야라는 정지 궤도 위성 2대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나왔을 때 12,500원 못 넘어가면 14,000원까지 절대 못 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스탠바이 하셔야 되고요. AP위성 단가를 보니까 12,494원이거든요. 저는 본전에서 절반 다 철수하시고요. 솔직히 본전에서 전량 매도해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일 부각이 돼가지고 잘 갔다 성공했다 등등 많은 뉴스 플로우를 타면 또 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은 청산하시고요. 절반의 목표 가격은
62동 평균선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추진력이 떨어져서 2차 목표가는 13,4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LP위성 내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시 8분쯤에 발사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존버왕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꼭 그때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김민준 전문가님 안 그래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뵀던 것 같은데 언제 대구로 가셨나 이 생각했는데 네, 서울에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초코 막대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동진 세미캠 34,5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34,500원이면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질문이 날카로우셨네요.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언제 사셨는지 궁금했는데 바닥에 사신 것 같거든요. 이거를 34,500원에 잡으실 정도면 좀 자신감이 있었다는 반증일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관광액 발포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이제 국산화 바람이 불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발포제 관광액 만드는 쪽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포토레지스트로 가장 유명하죠. 회사 캐파 증설도 했고요. 삼성, LG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스웨덴에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노스볼트라고 하는데 2차전지 소재 사업과 진출하겠다. 신상 모멘트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동진 세미캠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기간 횡보가 1년이었습니다. 1년. 근데도 저도 그때 홀딩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 좀 보시죠. 이렇게 표를 좀 그어보겠습니다. 거의 1년이었고요. 이 박스권 움직임을 이제 다 이겨낸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의 산물이었죠. 그리고 다시 가격 조정, 이제 반등 나오면서 또 다시 가격 조정.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해 보입니다. 동진 세미캠 자체가 실적으로서는 화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각되는 이제 순서가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는 고수분들. 소재 파트가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 소재가 먼저 돌았단 말이죠. 원익QNC, 동진 세미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부품 중에서는 ISC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리노, 테스터 소켓 쪽이죠. ISC 시가 못습니다. 41,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까 장비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저는 적당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동진 세미캠 자체로는 투자 가치나 투자에 걸맞는 종목이지만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39,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들어봤어요. 네, 여기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0.23% 이 상승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시작했을 때보다는 약간 탄력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도 잘 사들이고 있으니까 오후장도 잘 대비하셔서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